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산뜻한 아침, 상쾌한 일주일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아침에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팍스 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점 12월 9일 목요일 기점으로 녹화를 촬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주식시장 차트 및 기본 정보 내용 등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PPT 여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전 국민들이 모두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 있죠. 네, 일면 깨똑깨똑 거기에서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말구름 표시 두 개를 클릭하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셨을 때 주식 맛집 정진 대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짠 하고 나타나 있는 카톡방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칭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유의하시고요. 최소 700명 이상 회원님들이 계시니까요.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시황, 업종, 테마, 종목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어플, 카메라 어플 있죠. 카메라 어플을 살짝 켜시고 지금 화면에 하단에 나타나는 지금 QR코드가 있으실 겁니다. QR코드를 카메라 폰을 싹 갖다 대면 띵동하고 링크가 뜰 건데요. 그 링크를 딱 들어가시면 바로 운영하는 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채팅방에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시황 설명도 해 드리고 있고 종목 분석, 이슈 포인트들 다양한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할 종목이 혹은 이번 주에 급등할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제가 마지막 시간 방송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공개해 드릴 거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오픈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인성정보란 종목이었는데요. 무려 13% 일주일도 안 돼서 딱 3일 만에 13% 급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톡방에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찰칵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군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팍스경제TV를 주로 야간에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인사드리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팍스경제TV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팍스경제TV에서도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제가 출연을 해서 굉장히 큰 역대급 있을 수 없는 수익률도 많이들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오픈해드리고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좀 많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러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이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 소개는 여기까지 살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많이 공략을 제시해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실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11월 한 달 동안 혹은 지난주까지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인성정보 여기에 보시면 인성정보 있죠. 제가 지난주 2일 지난주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방송이었는데 그때 역시 제가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이 있다. 바로 인성정보 원격으로 지금 오미크론으로 출현으로서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니까 관련주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3일만 월화수 딱 3거래일 만에 무려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못 믿으실 분들은 우리 학생교 TV를 딱 돌려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 공략이 화끈한 종목들 있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가 잘 공략을 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깊게 바라보시고 오히려 애청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지금 제가 종목을 설명드리고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한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노란톡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공략하고 제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의 도움을 얻고 싶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얻고 싶으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에 떠있는 이 QR코드를 찍고 노란독방에 입장해 주셔서 매매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한 달 11월 한 달 동안에 매매한 내역들 공략해 드린 내역들입니다. 바로 11월 2일 한 달 전부터 한전산업부터 해서요. 무려 대유는 40%가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대유 40%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11월 둘째 주부터 난리 게임주 난리 NFT 관련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실컷 아주 재미있게 거의 매일매일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것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단기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FSN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주일 만에 6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제가 톡방에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공략하는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그냥 TV만 보시고 지금처럼 수익이 났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매도 전략도 마찬가지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 많이 좀 활용하시고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저희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얻었고요. 한국파마 물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정말 어저께였죠. 어저께 굉장히 20% 넘게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오히려 일주일 만에 좀 볼 수 있었고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비대면 의료 치료제 관련주로서 이 라이프 시멘틱스 역시 단기 급등을 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였죠. 어저께 관련 종목 디어유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디어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15%나 놀라운
단기 공략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매매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얻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공략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성정보, 인성정보를 왜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가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단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을 좀 공략을 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틀 만에 12%,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TV로 시청하시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톡방에 참여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제가 공략해드리는 공략 종목들 충분히 많은 수익들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 시장 상황 혹은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가 미리미리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정보를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인성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공략을 해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는데,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5분 전에 분명히 정진 대표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바로 종목명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인성 정보 충분히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다시금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물론 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재료가 소멸인가 할 정도로 안 좋았다가 어저께 무려 7,0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넘었다는 소식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성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차트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날 녹화를 했었고요. 월요일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월요일날도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월요일날 3,150원, 3,200원 선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 화요일날 다소 주춤 소폭 하락을 보였지만 이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소식에 별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어저께였죠. 1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무려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관련주들,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주 급등이 나왔었고, 이 인성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1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월, 화, 수 요 딱 3거래일 만에 무려 13%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좀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똑같이 이렇게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 혹은 제시할 수 있는 가격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QR코드가 여러분들도 그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으로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린이도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적으로 기법을 주식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매주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요. 월요일 아침 저의 주식 노하우 어떻게 아까처럼 인성정보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러한 매매 전략들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매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발굴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발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 글로벌 시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 시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군 혹은 섹터 이러한 섹터 시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세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큰 분류해서 점점점 세심하게 분류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탑 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튼 업 방식 반대로 기업에 크게 상관이 없이 기업의 시장 상관없이 기업에 알찬 기업들 있죠. 수익도 많이 나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찾아 놓고 그 다음에 관련 산업군, 그 다음에 나라 시황, 국가별 시황,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시황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두 분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 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략하거나 약간 수익 개념 혹은 한 달 이내에 투자를 좀 위주로 한다 하시면 오히려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서 일주일 혹은 2, 3일 이렇게 좀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파트너 방식의 투자자는 바로 가치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흔히 예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3년간, 5년간, 10년간의 재물을 쭉 분석을 해서 이게 5년, 10년 투자했을 때 10배고 10배, 5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분석 방법이 파트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같이 약간 테마의 수급이나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공략을 하는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는 이렇게 공략해서 먼저 시황 파악하고 섹터 파악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다 라고 흔히들 두 분류로 나누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여기서 글로벌 시황 탑 다운 방식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다운 방식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탑 다운 방식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분석 즉 매크로라고 하죠. 이렇게 매크로 분석을 먼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은 델타 변이가 아니죠. 지금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요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탑 다운 방식으로 매크로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탑 다운 방식으로 시황 분석을 먼저 합니다. 시황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일주일 전이었죠. 확진자 수가 무려 7,000명이나 넘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까 아닐까,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FOMC 회의가 있는데 테이퍼링이
아무래도 전 세계 국가들의 통화량에 달러가 가장 기축 통화가 가장 보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 중에 기축 통화로 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혹은 화폐에 대해서 가격들 혹은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돈을 막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전 세계에서 서로가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막 쟁겨 놓습니다. 이렇게 쟁겨 놓으면 우리나라 98년도 IMF 터졌죠.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특히나가 더 달러를 더 모집해 놓으려고 합니다.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찍어내기만 하면 우리나라 신흥국이나 더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은 될 수 있으면 달러를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융통이나 이런 것보단 오히려 지금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금리가 좀 다운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과도하게 찍어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과도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과도하게 찍었고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물가가 크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당연히 이러한 정부에서는 혹은 중앙은행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압박을 테이퍼링 즉 찍어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회수를 하면서 이게 그래도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회수도 멈추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돈을 찍어냈는데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찍어내고 그걸 빌려줬고 그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니까 당연히 투자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투자금 회수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조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가 조율이 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돈이 다 미국 금융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여파가 파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글로벌 시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 국면에 가는지 상승 국면에 가는지를 미리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테마별로 혹은 섹터별로 공략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린 탑 다운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글로벌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패권 경쟁이 있죠. 뭐 베이징 올림픽 미국 참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권 문제로 말이죠. 예, 중국도 계속 미국과의 이러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도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시황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실제로 체감하시는 게 바로 요소수였죠. 디젤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요소수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초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상 파생되는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점차 올라가게 되다 보면 다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대부분 금리 조절을 하고 통화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린 정책을 펴면서 전기차 지원 확대 등 이러한 글로벌 시황적인 분석을 다양한 군별로 이렇게 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황을 먼저 분석해서 조금 더 국내 시황에 맞춰서 매매를 전략을 세우겠다 하면 국내 시황을 다시금 줄여서 더 정확하게 봅니다. 예. 내년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슈가 될 만한 시황을 분석을 하자면 뭐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이러한 소비들이 굉장히
자, 이렇게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보고 난 이후에 국내적인 시황을 봅니다. 네, 글로벌 본 다음에 우리나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내년 5월에 이슈가 될 만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창 양 후보 간의 대선을 매일 매주 이렇게 좀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 될 거고,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나 지원 등의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로 위주로 섹터나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막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섹터나 산업이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좀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명이나 지금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수요도 가파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안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자기네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바꾼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환율부터 손해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아무리 따서도 환율로 손해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외인들의 자금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연준은 인상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좀 자금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좀 연관돼서 보면 좋고요. 또 긍정적인 호재 소식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이 개선되는, 네, 이렇게 시황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좀 더 세분화된, 제가 이 시황을 분석했으면 그 다음 어느 섹터를 다시금 봐야 되나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섹터를 보는 게 산업을 보는 거고 업종을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섹터, 산업, 테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즉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 삼성전자, 2위 업체 SK 하이닉스 등 굉장히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외인들도 기대감이 돼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가격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런 파운드리 투자 등 공장 설립 등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지금 미국 갔다가 인도 갔다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휘젓고 다니면서 투자하겠다, 공장 짓겠다. 최근에 한 달 전이었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 대부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야 될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삼성전자 매수세, SK 하이닉스 매수세가 거세게 일었죠. 그만큼 반도체 반등에 대한 시그널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오미크론이 또 7,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 뭐 진단키트나 혹은 원격 진료나 이러한 섹터 혹은 테마별로 충분히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좀 한두 달 전이지만 오징어 게임, 뭐 지옥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서는 시청률 전 세계 1위를 막 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K 콘텐츠 또 플러스 NFT로 다 연관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섹터별, 테마별 이슈를 몰고 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테마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탑다운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미리
미리 이렇게 좀 탑 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섹터나 테마를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기업을 또 이렇게 기업을 다시금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을 할 때 뭐 비용 절감, 효율화 충분히 기업의 플랫폼이나 시장 점유율 등 다양한 이 기업에 대해서 유망 전도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지를 미리 봐야 되고요.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냐, 탄탄한 거래처가 있냐 등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그 크기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성장성, 즉 이런 캐파들을 크게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물론 피해야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성장성이 없어지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떠한 재료가 노출됐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을 해 놓는다면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섹터나 테마가 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뭐 진단키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확 불이 붙잖아요. 급등을 하잖아요. 이러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시젠, 뭐 랩지, 노믹스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미리 선점하고 있더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바로 확진자가 확 늘었네? 진단키트 공략해야지. 그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세게 가니까 이 종목 공략해야지. 이런 식으로 먼저 선취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공략을 하면 당연히 후루룩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 10%, 20%, 30% 이렇게 짧게 짧은 기간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큰 시장부터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 시장, 섹터 시장, 그 다음에 기업별 분석까지가 되는 게 바로 탑 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이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에 뭐 주가의 행적들을 유심히 보고 급등했으면 왜 급등했는지 찾아보고요. 예. 그리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일정한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정한 패턴을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그 패턴이 왔을 때 과감하고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과감 자신 있는 투자가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급들의 돈의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들어오고 나간 흔적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 대비할 수 있고 수익도 크게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안정감 있고 다양한 확률을 구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예, 물론 최저점, 최고점을 잡을 수 없지만 적절하게 그만의 패턴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의 패턴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저가에 공략해서 고가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예상하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제가 주로 합니다.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냐면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이러한 순서대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시장 상황에 부합해서 급등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런 인성 정보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인성 정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딱 이때 공략을 했었고요. 이렇게 공략을 한 이후에 요날 공략을 했었죠. 그건 단기적으로 3일 만에 17%, 18% 급등을 해서 단기 하루 이틀 3일 만에 10% 이상 두 자릿수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 게임에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의 아침을 매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 많이 도움이 되실 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린이들부터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투자 매매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아침 성공 투자의 아침 꼭 챙겨보시고 주식 맛집 정진 대표 꼭 검색하셔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다양한 시한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3부 계속 달려가 볼 텐데요. 2부의 교육 시간을 마쳤습니다. 많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교육만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군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이러한 퀴즈 아닌 퀴즈, 맞춤 아닌 맞춤, 분석 아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성정보 일주일 만에 무려 13% 가까이 수익을 13%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도 또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제가 또 이 시간 이 자리 이 방송에서 인성정보와 같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물론 쉽게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첫 번째 힌트를 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그나마 다시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반등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세에 함께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하면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두 자릿수를 수익률을 또 올려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 수익 얻었다 라고 뿌듯해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팩의 부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부품들이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전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죠. 리비안에도 공급을 합니다. 이거는 겹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대기업이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회사네. 이런 글로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있어? 대주주로 있어? 믿을만 하네. 여긴 망하진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종목의 2대 주주 무려 지분이 15%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13%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즉 LG그룹이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 업체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 1위, 2위 할 정도로 큰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로 있다. 그럼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충분히 거래처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높고요. 거래처가 끊기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냐?
대기업에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당연히 안정된 거래처이기 때문에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려진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폭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거래처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주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팩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LG 삼성 하면 전기차 혹은 배터리 글로벌 뭐 5위권 안에 드는 2위, 3위, 4위 이렇게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이 돼서 거의 다음 달 정도의 상장 혹은 그 다음 달 정도의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술력이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증시에 상장한다.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비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인기 있게 마감이 될 것이고요. 충분히 주가의 상승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글로벌 업체의 선두주자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게 말이죠. 상장하기 직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닥에 바닥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장이 한 달 이내로 좀 다가오긴 했지만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충분히 수급이 빠르게 2차 전지적으로 들어와서 급등 나와서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주식 맛집 정진 전문가가 이번 주에 공략할 종목입니다. 예, 바로 나라 M&D라는 종목인데요. 나라 M&D 어떤 종목이냐 라고 제가 한번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일봉 선상이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너무도 조금 안 보이시죠? 여기 일봉이고 거의 1년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고요. LG 화학이 분할된다라고 작년 가을부터 이슈가 많이 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분할이 됐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 2대 주주가 바로 LG전자입니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까 부품도 납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비안, 테슬라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삼성 SDI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시장에서 재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전에 충분히 수혜주로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진입한다면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매물대가 1년 동안에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할 수 있을 때 매물들이 쏟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매물들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료들이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 이상의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12.7%의 주주를 갖고 있고요. 주가 역시 지금 W자 바닥을 다져놓고 지금 역배열 상태긴 하지만 5일선부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점차 역배열을 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분봉상 흐름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봉은 크게 당일 단타가 아니고서야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과거에 주가 상승을 어땠는지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가을에 LG화학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가 무려 6천원대 주가가 14,000원대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가을 지나고 나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뭐 분할한다 뭐 한다 하면서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지냈는데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기대감, IPO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리비아, 테슬라에도 부품을 한 단계 거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W자 형태로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W 형태로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 매수해야 되냐, 얼마에 매수해야 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은 제가 지금 장 끝나고 저녁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매매 전략이 적당하게 세워드리는 게 비합리적이에요. 차라리 장 중에 실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혹은 적절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좀 안내해 드리는 게, 매매를 제시해 드리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네, 노란톡 메신저에 지금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찰칵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하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및 이 나라 M&D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적절한 진입 라인과 청산 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안정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야 이러한 정보들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나도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광고와 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 오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7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위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